네, 오늘 아이템 준비하면서요. 침을 얼마나 꼴깍꼴깍 삼켰는지 모릅니다. 지금 화면에 곧 장면들이 나올 텐데요. 아마 이 장면 보시면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국내 증시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교촌 F&B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교촌 F&B는요. 그동안에 프라이드, 그리고 양념으로 양분돼 있던 시장에 간장 소스를 들고 나와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업계 1위를 줄곧 지켜왔고요. 2020년에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요, 2년 전에 BHC에 1위 자리를 내주더니요. 지난해에는 BBQ의 2위 자리까지 빼앗겼습니다. 주가 상황도 아주 처참한데요. 상장 당시 주가의 4분의 1 수준으로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세하게 살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어둡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는데 다들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좀 밝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허니콤보 사실 일품이었는데 말이죠, 교촌에. 어쩌다가 지금 교촌 3위까지 밀려난 거예요, 이거? 네, 지난해에요, 이 생닭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교촌이 발빠르게 소비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좀 외면을 받았는데요. 교촌 치킨 많이 시켜 드시나 봐요, 허니콤보. 뭐 옛날에 많이 시켜 먹었죠. 네. 저 통계를 정확히 반영해요, 제가. 아, 네. 요즘에 안 먹습니다. 아, 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가요? 아니 맛이 없어서. 저는 아기 때문에 허니콤보 많이 먹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게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매출을 보면요. 지난해 2분기 때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분기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영업이익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주목할 점입니다. 여타 브랜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데 비하면 교촌은 상승세에서 주목이 되는데 이유가 뭔지 교촌 F&B에 직접 물어봤더니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부분육, 허니콤보가 날개하고 닭봉으로 이루어진 그런 메뉴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치킨 가격이 오르면 치킨이 여러 마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격에 아주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촌은요, 이 부분육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유통 구조를 좀 축소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일부 부분육에 대해서 국산이 아닌 태국산을 쓰면서 좀 원가 절감이 가능했던 것으로 어쩐지 분석됩니다. 맛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태국산을 쓰는 게 이유였군요. 네. 어. 교촌 치킨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네.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요즘 가격 올리는 치킨 업체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워낙 근데 좀 사실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하는 것도 이제는 뭐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교촌 치킨 최근에 이제 한식 프랜차이즈 이쪽으로도 뭐 진출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 치킨 시장이 정말 포화하다 보니까 치킨 업계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촌도 이 한식 프랜차이즈를 론칭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식과 잘 어울리는 막걸리 사업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촌 치킨이 사실 치킨 하면 잘 어울리는 술인 맥주 사업을 위해서 양조장을 인수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 한식 브랜드하고 막걸리를 키워서 해외까지 진출한다는 전략인데요. 현재 해외에서 잘 나가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는요, BBQ입니다. 벌써 20년 전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BBQ가 좀 성장세가 높은데요. 교촌은 이 BBQ와 해외에서 경쟁하는 대신에 한식 브랜드로 나간다는 전략인데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좀 주목됩니다. 네. 대표님, 네. 좀 궁금한 거는 교촌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총선 이후에 이렇게 가격 인상하는 그 뭐 햄버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내수가 어렵다 그래도 제일 사랑받는 서민 음식 아니겠습니까? 가격 올렸을 때 관련주들 움직임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뒤로 밀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실제 비용 구조에 대한 부분을 그 개선을 하면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선택의 요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가격이 비싸다라고 한다면 집밥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는 특히 중요한 것은 신뢰도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산을 써서 가격을 내렸으면 내려있는 그 가격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격은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은 또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의 신뢰도를 잃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업체 측에서는 분명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임대료도 올라가지, 인건비 올라가지, 배달 수수료도 올라오지. 최근에 구독 수수료 쿠팡에서 가격을 2배로 올린 그런 상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비용적 측면이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전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관련되어 있는 가격, 제품 가격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주가에 대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나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입맛이 바뀌거나 네. 구독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한다면 불리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접근은 좀 뒤로 미루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안정이 된 이후에 반전을 할 때 시장 여건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네. 반전할 때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